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유명한 구절은 인류의 법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원칙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받은 만큼 정확히 되돌려준다는 이 개념은 때로는 잔혹하게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하고 공평한 정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출처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위대한 유산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6번째 왕이었던 함무라비. 그는 군사적 정복을 넘어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하나의 법 아래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 원대한 포부의 결과물이 바로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 기둥에 쐐기 문자로 282개의 조항을 빽빽하게 새겨넣은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이었습니다. 1901년 프랑스 탐사대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이 법전 비석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이정표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눈에는 눈의 원칙, 즉 탈리오 법칙이 과연 바빌로니아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한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엄격해 보이는 조항들 뒤에는 태생에 따라 심판의 무게가 달라지는 교묘하고 차가운 불평등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의 지식, 정의의 이름 아래 새겨진 고대의 계급사회 함무라비 법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봅니다. 여기서 잠깐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요청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제보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시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법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전의 가장 윗부분에는 함무라비 왕이 직접 신으로부터 법을 수여받는 상징적인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샤마슈가 서있는 함무라비에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고리와 지팡이를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 법전이 한낱 인간인 왕이 만든 법이 아니라 신의 뜻을 받아 제정한 신성하고 절대적인 규범임을 선포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서문과 본문, 그리고 후문으로 이어집니다.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자신이 이 법전을 만든 목적을 강자가 약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정의가 넘치게 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장엄하게 밝힙니다. 마치 모든 백성을 동등하게 보호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28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본문에는 현대의 법전 못지않게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 이혼, 상속과 같은 가족법부터 토지거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재산법, 그리고 의료사고, 건축부실, 상해, 절도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회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체적인 처벌 조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서문에서 선포했던 공평한 정의라는 이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를 구성했던 세 개의 다른 신분에 있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사회는 크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급은 아윌룸이라 불리는 상류층 귀족입니다. 왕족, 사제, 고위관료, 그리고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유민이자 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급은 무슈케눔이라 불리는 평민입니다. 농부, 상인, 수공업자 등 자유민이기는 했지만 귀족과 같은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던 중간 계층입니다. 세 번째 계급은 와르둠, 즉 노예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법적인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정의는 바로 이 세 계급의 조합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눈에는 눈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 법 조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전 제196조. 만약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눈에는 눈의 원칙, 즉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오직 귀족과 귀족 사이의 다툼에서만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전 제198조.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는 은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귀족은 자신의 눈을 잃는 대신 단지 돈으로 그 죄를 갚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신체에 대한 처벌이 재산에 대한 처벌로 바뀐 것입니다.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은 피해자가 노예일 경우입니다. 법전 제199조. 만약 귀족이 다른 사람의 노예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는 그 노예 가격의 절반을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처벌은 노예 본인이 아닌 노예의 주인에게 이루어집니다. 노예의 신체 손상은 사람에 대한 상해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무라비 법전의 정의는 사람의 가치를 신분에 따라 매기고 그 무게를 철저히 차등적으로 적용했던 계급적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불평등한 법전이 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법전으로 평가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법전이 가진 몇 가지 혁신적인 의의 때문입니다. 첫째,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법이 성문화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이 왕이나 사제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기둥에 새겨져 공공장소에 세워짐으로써 백성들은 무엇이 죄가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배자의 자의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법에 의한 통치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무고의 추정과 증거주의 원칙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법전의 첫 조항들은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살인죄로 고발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섣부른 고발을 막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의 복수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형벌로 전환시켰다는 점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동시에 눈 하나를 잃었으면 오직 눈 하나까지만 복수하라는 복수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끝없는 피해 복수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무라비 법전의 상징인 눈에는 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동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특히 귀족 계급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매우 선택적인 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함무라비 법전은 명백히 불평등한 법입니다. 하지만 약 4000년 전의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혼란스럽던 고대 사회의 질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국가가 정의를 독점하는 시대를 연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정의라는 개념이 결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강자의 특권을 옹호했던 이 고대의 법전은 완벽한 정의를 향한 인류의 여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를 알려주는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 증거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식, 함무라비 법전의 두 얼굴 편이었습니다. 1분 컷 지식을 구독하고 더 많은 지식을 만나보세요.